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이 지식노동의 그 새로운 산업의 그 경제로 전환한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변곡점은 금년의 쿠팡의 상장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권도균입니다. 프라이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고요. 201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11년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저 개인으로는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PC통신 1세대의 그 원조인 데이콤에서 오랫동안 한 9년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했었고, 그 다음에 창업해서 이니텍 이니시스를 창업해서 코스닥 상장했고,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매각하고 난 뒤에 프라이머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. 아주 초기에는 번개장터, 스타일쉐어, 마이리얼트립, 또 2015년에 아이디어스,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인 아이디어스, 2015년에 호갱노노, 데일리 호텔, 미국에서 지금 친환경 여성용품을 만들고 있는 라엘, 숨고, 미소, 세탁특공대 이런 팀들이 저희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그 한 개의 큰 회사 중심의 경제 개발로 국가 경제가 지탱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. 이제 앞으로 그 국가의 경제는 굉장히 그 지식 노동에 작지만 강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지금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,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직장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업자로 이렇게 가는,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이 지식노동의 그 새로운 산업의 그 경제로 전환한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변곡점은 금년의 쿠팡의 상장이라고 생각하고요. 쿠팡의 상장과 또 성공적인 상장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혹은 이 국가를 움직이는 많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똑같은 얘기가 아마존이 상장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아마존이 10년간 그 얘기를 들었는데, 이제 아마존의 밸류에 대해서, 아마존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. 그런 점에서 쿠팡도 앞으로 뭐 한 5년, 10년간은 꾸준히 그런 그 의심의 눈을 받을 거고, 과거에도 더 심한 의심의 눈을 받았었는데, 이제 그걸 결국 이겨내야, 앞으로 10년간 그런 이겨내야 이제 쿠팡 스스로도 또 본인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겠지만, 전체적으로 보면, 그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쿠팡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쿠팡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걸 입증해낼 거라는 거에 대한 그 흐름은 대세 흐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히 거품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 거품이 꺼지고 난 뒤에는 항상 그 알맹이가 그 알맹이라는 진짜 기업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오히려 거품이 일 때 진짜 중요하고 좋은 그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필요는 있죠.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숨고 같은 것은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고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 있고 너무 큰 회사가 됐는데, 초기엔 좀 어려웠어요. 초기 스타트업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으면서 엄청 헤맸거든요. 헤맸는데 그래도 거기 라빈 이제 CEO가 그걸 다 이겨내고 또 숨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피보팅해서 지금의 숨고가 만들어져 있죠. 초기에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. 이 회사 이제 투자는 했지만 망할 가능성이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도 역시 창업자가 그걸 이겨내니까 또 좋은 회사가 되는, 그런 회사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.
커요. 이제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 투자하는 VC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다 이겨낸 틈들을 투자하니까 이제 그걸 뭐 그래도 또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는 극초기 스타트업부터 시리즈 A 사이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다.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창업자가 그 초인적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하니까 그런 게 또 엑셀러레이트 하는 어떤 보람이기도 하죠. 그냥 그 자리를 지킨 것 같아요. 11년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표준 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고 또 저는 2010년부터 이제 프라이머를 투자회사라고 하기보다는 교육회사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고, 창업자들,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돈보다는 경영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010년부터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회사의 아이덴티티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왔던 게 저는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계속 또 지원하고 좋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쿠팡의 상장이 글로벌 투자자들 혹은 글로벌 스타트업 씬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한국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인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. 그렇지만 그것만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고,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한국 창업자들이 유니콘이 된 회사들이 되게 많고 되게 잘하거든요.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도 한국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실력이 있고 또 그 실력으로 검증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창업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,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이 그 창업을 지원하는 그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꾸준히 해온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, 그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의 그 뿌리 내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그것은 규제보다는 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다. 기존 산업군에 있는 어떤 그 플레이어들,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 새로운 산업군,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 사업 간의 그 공정한 경쟁. 니네들이 한번 그라운드에서 공정하게 한번 경쟁해서 서로 발전하는 걸 만들어 봐라 하는 그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, 규제의 문제는 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규제의 문제는 좀 마이너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이제 창업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, 뭘 만들면 할 수 있는가,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해요. 근데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드러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잘 맞는 VC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VC들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VC를 찾는 게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저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좀 꺼지든 안 꺼지든 창업자들의 그 열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창업했던, 그리고 창업에서 엑시트했던 창업자들이 좀 더 많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신의 그 돈을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야 더 오래 투자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고 또 자기 철학에 맞는 투자를 더 할 수 있고, 그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 창업자 출신들이 좀 더 많이 엑셀러레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. 창업은 일종의 그 재난 영화를 찍는 것과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위험하고 또 앞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모든 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길이 안 보일 때, 그럴 때 가져야 되는 그 생각, 가장 큰 중요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믿고 내 신념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힘을 가지고 사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이
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창업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